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라디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트렌드 코리아 2019에 그 2018년도 그 소비 트렌드를 회고하는 영상을 올렸었고요. 오늘은 2019년도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영상으로 2부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19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입니다. 소비 트렌드 2019년의 소비 트렌드 전망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보면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5가지로 그 키워드를 5가지로 해서 컨셉러와 세포 마켓, 필환경 시대, 그다음에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카멜레존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셉러는 뭐냐면 분명 카피라이터 탁정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컨셉이란 즉시 반응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컨셉은 보는 즉시 바로 반응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만큼 명확하고 간략하되 강렬해야 한다. 그다음에 직관적인 자극을 주기에 가장 효율적인 컨셉은 뭘까요?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인 자극을 주기에 가장 효율적인 컨셉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강렬하고 명확하고 간략하고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그런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컨셉러라는 말이 나와요. 컨셉러는 이제 컨셉에다가 R을 붙여서 그 컨셉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라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컨셉러. 그래서 이 컨셉러들은 직관적인 미학, 그다음에 감성적인 공감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인 목적은 내가 가장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디지털 원주민들은 디지털 매체의 특성인 맥락과 서사의 실종이 컨셉의 중요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하지 말고 컨셉팅을 해라. 마케팅이 아니라 컨셉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컨셉이 지금 중요하게 돼 있는 거고,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컨셉에 살고 컨셉에 죽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컨셉이 있어야 진정한 갬성 사진이 완성된다. 감성 사진이 아니고 갬성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해시태그에 샵하고 갬성이라고 치면 거기 많은 그 뭐 10대들이나 이런 젊은 층들의 그런 갬성 사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갬성은 감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말이기도 하다. 감성이라고 하면 갬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감성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갬성이란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성을 굴려서 이렇게 발음한 갬성은 감성보다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쓰인다. 좀 더 감각적이고 이렇게 어떤 순간적으로 확 강렬한 느낌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이 보편적인 정서라면 우리가 느끼는 뭐 그런 보편적인 정서라면 갬성은 각자에게 특화된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갬성이 특화된 정서라면 컨셉은 그 정서를 느끼기 위한 직관적인 자극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컨셉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그 자기만의 그런 어떤 갬성이 그런 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비 시장에 컨셉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컨셉러가 아까 컨셉을 중시하는 소비자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컨텐츠에 열광하고 감성적인 공감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최우선적인 목적은 당연히 내가 돋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 나레바 있잖아요. 박나래 나레바 원룸에 이렇게 작게 마련한 한쪽 공간에 마련한 이 나레바가 그게 말하자면 진짜 그 컨셉을 살린 그런 공간인데요. 그래서 그 되게 홍콩 컨셉이에요. 그 나레바가. 그래서 그 조명이나 이런 게 되게 강렬하고 화려하게 그런 컨셉을 살린 공간 나레바를 그 예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컨셉러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포마켓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포마켓은
세포 단위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그러니까 세포니까 정말 극도로 세분화된 그런 세포 단위의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판매한다는 셀슈머, 그러니까 컨슈머가 소비자잖아요. 셀슈머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컨슈머가 직접 판매를 한다. 그래서 셀슈머 이렇게 그러니까 판매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포마켓이라는 지금 키워드를 여기서 2019년 트렌드 소비 트렌드의 단어로 핵심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 기반의 세포마켓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든 뭐 아니면은 지금 뭐 영상 그쵸 우리 영상 콘텐츠 같은 걸 통해서도 그래서 이런 SNS 기반의 세포마켓의 강점이 나와 있어요. 이 강점은 투자 비용이 적다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기존에 이미 있는 그 플랫폼에 그게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죠 페이스북이든 거기에 내가 그냥 얼마든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켓을 열고 물건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고정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비용이 적고 재고 관리 위험도 낮고 그래서 미리 받은 다음에 그쵸, 주문을 받은 다음에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재고 관리 위험도도 낮고 SNS를 통해서 스토리 중심의 SNS가 이제 스토리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 같은 것도 더 많이 공감이나 공유가 쉽기 때문에 소비자들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포마켓이. 그다음에 세포마켓 활동 플랫폼을 보면 SNS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를 통하거나 영상 콘텐츠 채널들이요. 뭐 그런 지금 뭐 유튜브니 뭐니 이런 그래서 그 MCN을 통해서 다중 채널 네트워크 MCN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통 유통 채널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대형 유통 채널들이 우리 있잖아요. 뭐 이마트니 뭐 이런 홈플러스니 이런 대형 채널들 아니면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근데 이런 대형 유통 채널들에서조차 이제 지금 이런 세포마켓에서의 셀슈머, 아까 말씀드렸죠. 판매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 이 셀슈머들에게 집중 러브콜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 같은 거 있잖아요. 한쪽에 잠시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뭐 옮기고 또 다른 거 이렇게 하고 이런 팝업 스토어나 그런 편집 매장 같은 거 그런데도 이 지금 셀슈머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뭐 매출이 엄청 대박이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유통 채널이 이전에는 이제 좀 홍보해 주세요 이런 유명 인사들한테 홍보해 주세요였었다면 지금은 이것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팔아주세요 아니면은 신제품을 같이 저랑 같이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세포마켓이 굉장히 지금 질적으로 성장한 거고 이 판이 정말 대단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포마켓에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잡러라고 있어요. 엔잡러. 왜 n이 두 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그런 n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먹고 식당에서 먹고 친구들끼리 뭐 3명이서 먹었으면 우리 n분의 1 하자 이렇게 하면 3명이서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 이거에다 잡러 그래서 잡은 1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을 말하는 ER에 붙어가지고 엔잡러 이것도 신조어예요. 이거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는 두 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을 썼으니까 엔잡러는 그러니까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엔잡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미 있는 말 중에 그 투잡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잡. 이 투잡 쪽들은 그러니까는 본업 자기 본업만으로는 이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일 자기 거 끝나고 나가지고 또 일을 하는 그래서 투잡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생존형 업무예요. 근데 이제 이 엔잡러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런 수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그 본업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나 이런 거, 그걸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먹고 사는 거에 문제는 없지만 자기 본업만으로는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를 자기 어떤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강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엔잡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마켓 그래서 세포마켓은 근데 이 운영자들 있잖아요. 지금 세포마켓 운영자들이 그 기업가 정신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세포마켓이랑 이제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 획득이 목적이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 획득이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건데, 동시에 이윤 획득을 하지만 또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마켓 오너들을 위한 그런 전문 교육이나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고, 소비자 신뢰를 이렇게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또 세 번째 키워드 필환경. 지금 제가 컨셉러 얘기했고 세포마켓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세 번째 필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친환경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뭔가 좀 더 좋은 걸 환경을 생각하자는 건데 이제는 친환경만으로는 안 되고 꼭 해야만 하는 필환경, 필수란 얘기죠. 그래서 필환경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필환경의 시대. 그래서 단순히 폐기물들을 이제 리사이클링이라 그래서 단순히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업사이클링이라 그래서 이제 새롭게 활용을 하는, 그래서 이 제품을 완전히 새롭게 활용하는 그런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자연 환경이 많이 지금 너무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이 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왜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도 지금은 이제 머그잔 해주잖아요. 그 안에서 먹을 땐 매장 내에서 먹을 때는 머그잔 해주고 테이크아웃 할 때만 이제 그 저거에다가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게 맞고, 왜 고래나 이런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막 플라스틱이 엄청 나온다고 하잖아요. 비닐이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는 정말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으로 우리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이라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데이터 인텔리전스.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이제 그 전에는 인공지능이었잖아요. AI라고 했다면 지금은 데이터 지능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DI. AI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다면 이제는 DI라는 말이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은 데이터 플러스 디시전 해가지고 데시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네. 이런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데이터화란 삶의 모든 측면을 포착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이제 아마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어떤 단순한 데이터나 어떤 단순한 정보라기보다는 이런 데이터, 개별 데이터들이 이런 게 이제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정보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패턴을 인식하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어떤 정보가 되는 거죠. 각각의 개별적인 데이터가 어떤 정보가 되고 이 정보가 이 정보 패턴을 이해해 가지고 어떤 예측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떤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해서 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 데이터나 정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과 시사점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지식, 나아가선 그게 지혜의 수준이 되는 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카멜레존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왜 카멜레온이 이렇게 시시각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 카멜레온에다가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는 의미의 카멜레온에다가 존, 공간이라는, 그래서 카멜레존.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이 재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소비 공간은 카멜레온이 주변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색깔을 바꾸듯이 그 용도가 바뀐다는 면에서 카멜레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멜레온의 공간이라는 뜻의 존을 합성한 신조어다. 그래서 카멜레존이라는 단어이고요. 카멜레존이란 특정 공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고유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고객을 빼앗긴 오프라인 매장들은 다양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낮에는 그냥 뭐 카페로 하다가 저녁엔 술집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하루에 몇 번씩 바뀌는 공간들도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공간이 되고, 그다음엔 카페가 되고, 그다음에 저녁엔 잠깐 무슨 식당처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됐다가 또 저녁 그 더 이후 시간에는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계속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거죠. 카멜레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이 워낙 이 온라인에 소비자들을 많이 뺏겼단 말이에요. 지금 오프라인 매장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온라인으로 많이 빼앗겼다고 해도 오프라인이 훨씬 더 지금 더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는 더 많죠. 훨씬. 그리고 이 지금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에 매력이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매장들도 지금 계속 그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빼앗긴 고객들이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또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뭔가 즐겁고 뭔가 컨셉을 잡아주고, 그렇죠? 이렇게 카멜레온처럼도 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오프라인 매장들도 얼마든지 자리를 잘 잡아가고, 또 지금 이런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뭐 중년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멋진 곳이 있으면 또 찾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은행이랑 카페랑 이렇게 카페화가 돼가지고 은행 한쪽에 같이 카페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같이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19년 이 기해년에 그 소비 트렌드 전망에 있어서 이 5개의 컨셉러와 세포마켓, 그다음 필환경 시대, 그다음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리고 카멜레존, 이렇게 5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기해년 돼지띠의 황금 돼지띠인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네, 김정은의 예전 CF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은 네, 네 아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